산재를 당한 날 그 회사는 조강호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돌아왔어요. 노무사가 되어서 말이죠. 경기도 외곽의 어느 추운 겨울 새벽, 조강호는 평소처럼 6시에 눈을 떴습니다. 53살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택시 핸들을 잡고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아내 김미정은 여전히 허리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추 디스크가 심해져서 최근에 직장도 그만둬야 했거든요.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와요. 미정이 침대에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걱정 마. 오늘 수입 좋으면 저녁에 삼겹살이라도 사올게. 강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은광운수 차고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강호는 낡은 점퍼깃을 세우고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차고지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기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강호 형, 어서 와요. 후배 기사인 박성훈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성훈이는 34살로 강호를 형처럼 따르는 착한 후배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 조심해서 운전해야겠어요. 강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은광운수의 박정식 대표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60살의 박정식은 전직 경찰 출신답게 카리스마 있는 외모였지만 기사들을 대하는 태도는 차갑기만 했어요. 오늘 매출 목표 달성 못하는 사람은 각오하고 있어. 강호는 자신의 택시인 하얀색 소나타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이미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었지만 강호가 정성껏 관리해서 아직은 쓸만했어요. 첫 번째 손님은 지하철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회사원이었습니다. 강남역까지 가주세요. 손님이 바쁘게 말했어요. 도로는 생각보다 미끄러웠습니다. 새벽에 내린 비가 얼어서 곳곳에 빙판이 생겨 있었거든요. 강호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했어요. 기사님, 좀 빨리 가주세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뒷좌석의 손님이 재촉했습니다. 죄송해요. 길이 미끄러워서 안전하게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강호가 정중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급정거하는 트럭을 피하려다가 강호의 택시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졌어요.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 차는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쾅! 택시는 그대로 가드레일에 부딪혔어요. 강호는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찾았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목과 허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경추와 요추에 타박상이 있고 오른쪽 어깨도 다치셨어요. 손님은 괜찮나요? 강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만 입으셨어요. 간호사가 안심시켜줬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박정식 대표가 병원으로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강호를 걱정하는 표정은 전혀 아니었어요. 조강호, 이번 사고 어떻게 할 거야? 박정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명백한 산업재해 아닌가요?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잖아요. 산재? 웃기지 마.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생긴 사고를 왜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박정식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강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을 이렇게 대하다니요. 사장님, 저는 항상 안전운전을 해왔잖아요. 변명하지 마. 그리고 말인데, 이번 사고로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왔어. 박정식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겠어. 퇴직금은 포기하고 치료비도 내가 알아서 해결해. 사장님, 그럴 수는 없죠.
이건 명백히 산재예요. 강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과실이야. 그리고 오늘부로 너는 해고야. 해고라니요? 강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사 규정에 중대한 사고를 낸 기사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박정식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날 밤 강호는 병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동안 묵묵히 일해온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그것도 자신이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허리가 아픈데도 남편을 보러 온 거였어요. 여보, 괜찮아요? 미정이 강호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호는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해고됐다는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겠습니까? 응, 괜찮아. 며칠 쉬면 나을 거야. 강호는 애써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호는 그날부터 무언가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강호는 막막했습니다. 해고 통보서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목과 허리의 통증은 계속되고 있었고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정아, 사실은 해고됐어. 결국 강호는 진실을 털어놨어요. 미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해고요? 왜요? 사고가 내 잘못이라고 하더라고. 산재 처리도 안 해준대. 강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어요. 미정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남편이 다쳐서 돌아왔는데 해고까지 됐다니요.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호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허리 때문에 일을 못하고 아들은 아직 취업이 안 됐거든요. 일단 근로청에 가보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강호가 애써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틀 후 강호는 지역 근로청을 찾아갔어요. 목에 보조기를 차고 절룩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근로청 민원실은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젊은 여직원이 기계적으로 물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하러 왔는데요. 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관련 서류는 가져오셨나요? 서류요? 어떤 서류를 가져와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강호는 당황했습니다. 사업주 확인서, 의료진단서, 사고경위서 등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해야 하고요. 직원의 말에 강호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사업주인 박정식이 동의할 리가 없잖아요. 만약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좀 복잡해지죠. 개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승률도 높지 않아요. 강호는 근로청을 나오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법이라는 게 약자를 보호해주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려웠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호는 은광운수 앞을 지나쳤습니다. 마침 성훈이가 차고지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성훈아. 강호가 반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성훈이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아, 형, 안녕하세요. 성훈이는 어색하게 인사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강호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형, 죄송한데 사장님이 형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뭐라고? 강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형을 문제사원으로 분류했대요. 그래서 형과 연락하는 사람도 주의 대상이라고. 성훈이의 말에 강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성훈아, 너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않아? 강호가 애타게 말했어요. 형, 저도 가족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성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호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인터넷에서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한 인터넷 카페를 발견했어요. 산재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의 카페였는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정보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강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올렸습니다. 택시 운전 중 사고가 났는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거부하고 해고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 여러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했어요. 정말 힘들죠. 회사들이 다 그래요.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올라가니까 무조건 개인 과실로 몰아가려고 해요. 그 중에서 한 댓글이 강호의 눈에 띄었습니다. 시민법률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해준다고 하던데 한번 가보세요. 강호는 즉시 시민법률센터를 검색해 봤어요.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호는 시민법률센터를 찾아갔어요.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강호에게는 희망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중년의 노무사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강호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노무사는 강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불법이네요. 산재 은폐와 부당해고가 동시에 일어난 케이스예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강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증거만 충분하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개인이 회사와 맞서 싸우기는 쉽지 않죠. 그럼 방법이 없나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노무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공부하세요. 노동법을 배우고 노무사가 되는 거예요. 노무사요? 제가요? 강호는 놀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노무사가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강호는 아내에게 노무사의 제안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노무사 공부를 해볼까 해. 노무사요? 갑자기 왜요? 미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우리 상황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강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여보 나이가 53인데 공부가 될까요? 해봐야 알지 뭐. 포기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날 밤 강호는 인터넷으로 노무사 시험 정보를 찾아봤어요. 시험 과목도 많고 합격률도 낮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강호는 그날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택시기사 조강호는 사라지고 노무사를 꿈꾸는 조강호가 태어난 순간이었어요. 강호가 노무사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목과 허리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이 고통을 잊게 해줬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강호는 소리내어 법조문을 읽고 있었어요.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지만 하나씩 이해해 나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미정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라. 강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실제로 강호는 공부가 즐거웠어요.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일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면서 분노보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어느 날 강호는 시민법률센터에서 주최하는 무료 강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법 기초라는 제목의 강의였어요. 강의가 열리는 날 강호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작은 강의실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다친 아저씨,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아줌마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박철민 노무사예요. 강단에 선 노무사는 4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철민 노무사의 강의는 눈을 뜨게 해주는 내용이었어요. 산업재해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포기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죠. 강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도 지켜야 해요. 단순히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강호는 박철민 노무사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일이신가요? 강호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철민 노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이건 전형적인 산재 은폐 사례네요.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시효는 3년이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강호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 노무사는 현실적인 조언도 해줬어요. 다만 회사에서 강하게 반발할 거예요. 각종 압박과 회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제가 포기하면 다른 기사들도 계속 이런 일을 당할 테니까요. 강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주 강호는 정식으로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었어요. 법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자신감도 생겼거든요. 하지만 예상대로 박정식 대표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강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조강호,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박정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죠. 제가 당한 건 명백한 산업재해니까요. 강호는 이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어요. 너 진짜 끝까지 갈 거야? 내가 이기기라도 한다고 생각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른 문제죠. 강호의 답변에 박정식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좋아, 끝까지 해보자.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야.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훈이가 몰래 강호에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형,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강호는 성훈이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성훈이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 사장님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강호가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형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형이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평소에 안전수칙을 안 지켰다거나. 강호는 분노가 치솟았어요. 전부 거짓말이잖아. 나는 평생 음주운전 한 번 안 했는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드린 거예요. 성훈이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다른 기사들한테 형을 도우면 자기들도 해고시킬 거라고 협박했어요. 강호는 박정식의 치밀함에 놀랐어요.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작전이었거든요. 성훈아, 고마워. 위험할 텐데 이렇게 알려줘서. 형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비록 지금은 도움을 못 드리지만 마음으로는 응원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강호는 더욱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박정식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법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노동조합법 제1조 이 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강호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어요. 이제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정말 노무사 시험까지 볼 생각이에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시험은 1년에 한 번뿐이고 합격률도 10% 되었거든요. 응, 꼭 해야겠어. 나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제대로 된 자격이 있어야 하니까. 강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노무사 시험 접수를 했어요. 시험일까지는 8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어요. 강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 12시간씩 공부하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모의고사를 풀기로 했어요. 53살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조강호, 너는 이제 노무사가 될 거야. 강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택시기사였던 과거와 작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강호의 산재 신청이 접수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가 시작됐지만 진행은 생각보다 느렸어요. 박정식 대표가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조사관님, 정말 억울해요.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강호는 공단 조사관에게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의 표정은 시큰둥했어요.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평소 안전수칙을 잘 안 지키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거짓이에요. 제가 15년 동안 무사고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강호는 자신의 무사고 증명서를 보여줬지만 조사관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료적인 태도가 강호를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강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무사 시험 공부였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법전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강호는 비슷한 또래의 수험생을 만났어요. 혹시 노무사 공부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맞아요. 이상민이라고 해요. 이상민은 40대 중반의 전직 공무원이었어요. 명예퇴직 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노무사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강호예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기 쉽지 않은데 서로 도와가며 해봐요. 강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상민과의 만남은 강호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혼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토론하며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형님, 판례 해석이 정말 어렵네요. 이상민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특히 대법원 판례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모르는 부분은 서로 설명해 줬어요. 시간이 흘러 시험까지 3달 정도 남았을 때였습니다. 강호는 모의고사에서 합격선에 근접한 점수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상민이 격려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강호의 산재 신청이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신청인의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이라는 이유였어요. 강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안전운전을 했는데 어떻게 과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보, 어떻게 하죠?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심사 신청을 해야죠. 포기할 수는 없어요. 강호는 즉시 재심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는 법률 용어도 익숙하고 절차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심사를 준비하면서 강호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고 당시 병원에서 치료해준 간호사 오진이가 여전히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호는 오진이를 찾아갔어요. 간호사님 기억나세요? 2년 전에 택시 사고로 응급실에 온 조강호예요. 아, 기억나요. 그때 목과 허리를 많이 다치셨었죠. 오진이는 강호의 상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시 상태가 심각했는데 회사에서 산재 처리 안 해줬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재심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당시 기록도 남아있을 거예요. 오진이의 말에 강호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오진이는 강호에게 연락을 했어요. 당시 응급실 기록을 찾았어요. 만나서 보여드릴게요. 강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오진이를 만났습니다. 이게 당시 기록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외상이 상당히 심했어요. 의료 기록에는 강호의 상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오진이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함께 사고가 난 승객분의 진술서예요. 기사분이 안전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셨거든요. 강호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재심사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안 되니까요. 강호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재심사 신청서를 보완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있었어요. 법도 어느 정도 알게 됐고 결정적 증거도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노무사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강호는 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했어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가는 날 아침 미정이 도시락을 싸줬어요.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응, 고마워. 우리 인생이 바뀔 기회니까 최선을 다할게. 시험장은 젊은 수험생들로 가득했습니다. 강호는 그 속에서 유독 눈에 띄었어요. 53살의 나이에 어깨에는 아직도 보조기를 차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강호는 당당했습니다. 자신만의 목표와 신념이 있었으니까요.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첫 번째 문제부터 강호가 완벽하게 준비한 내용이었어요. 강호는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동안 외운 법조문들이 머릿속에서 정확히 떠올랐어요. 몇 시간에 걸친 시험이 끝났을 때 강호는 확신했습니다. 합격했다. 시험장을 나오면서 강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강호의 수험 번호가 합격자 명단에 있었어요. 여보, 됐어요. 정말 됐어요. 강호는 미정을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산재 재심사 결과도 나왔어요. 이번에는 승인이었습니다. 오진이가 제공한 의료 기록과 승객 진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응,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어. 강호는 노무사 자격증을 받은 그날 다짐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약자들을 위한 노무사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노무사 자격증을 받은 강호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조강호 노무사 사무소라는 간판을 달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의뢰인은 예상했던 대로 옛 동료였습니다. 형님, 정말 노무사가 되셨네요. 찾아온 사람은 같은 택시회사에서 일했던 김동수였어요. 동수도 강호와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도 사고가 났는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안 해주고 있어요. 동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해보세요.
강호는 동수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줬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과거의 강호처럼 막막해하지 않고 정확한 법적 조언을 해줄 수 있었거든요. 이건 명백한 산업재해예요. 바로 신청해 봅시다. 강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절대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사업주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호는 동수를 위해 산재 신청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서류였어요. 며칠 후 박정식 대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강호, 내가 우리 회사 기사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박정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선동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를 찾아주는 거죠. 강호는 이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너 진짜 우리 회사를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회사가 법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요. 강호의 차분한 답변에 박정식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좋아, 끝까지 해보자.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 강호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 같으면 두려웠겠지만 이제는 법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강호의 사무실에는 연일 의뢰인들이 찾아왔어요. 대부분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당한 해고, 산재 은폐, 임금 체불 등 노동자들이 당하는 온갖 부당한 일들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한 의뢰인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본 일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강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법조항만 외운 노무사가 아니라 현실을 아는 노무사였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강호의 승률은 놀라울 정도였어요. 대부분의 사건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산재 사건에서는 거의 100% 승률을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광운수에서 또 다른 기사가 사고를 당했는데 역시 산재 처리를 거부당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젊은 기사예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깨를 크게 다쳤대요. 동수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강호는 참을 수 없었어요. 박정식이 여전히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이제 개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강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은광운수를 정면으로 고발하기로 한 것이죠. 강호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사건, 동수의 사건, 그리고 새로 발생한 사건까지 모두 연결된 패턴이었어요. 산재 미신고, 부당해고, 임금 체불까지 이건 조직적인 범죄예요. 강호는 노동청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에도 제보했어요. 전직 경찰 출신 택시회사 대표, 조직적 산재 은폐 의혹. 기사 제목만으로도 강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박정식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조강호, 내가 감히 나를 고발했다고? 박정식이 강호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으니까 고발당하는 거죠. 강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너 지금 뭘 상대로 싸우는지 알고 있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요. 강호의 단호한 답변에 박정식은 당황했습니다. 과거에 비굴했던 강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좋아, 끝까지 해보자. 하지만 너는 후회하게 될 거야. 박정식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자신이 제보한 내용이 메인 뉴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택시회사가 조직적으로 산재를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정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대가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괜찮아. 이제는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
강호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법과 정의가 자신의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강호의 사무실에는 더 많은 의뢰인들이 몰려왔어요. 뉴스를 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찾아온 것입니다. 선생님,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우리 회사도 비슷해요. 도와주세요. 강호는 모든 의뢰인들을 정성껏 도와줬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어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많이 변했네요. 미정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예전에는 억울해도 참기만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법을 알게 되니까 두려울 게 없어.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강호의 목소리에는 사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노동청에서 은광운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강호의 고발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드디어 시작됐네요. 강호는 동수와 함께 감사 소식을 들으며 기뻤습니다. 형님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강호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억울하게 당했던 택시기사 조강호가 이제는 정의의 편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이네요. 강호는 다가올 법정 대결을 준비하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이에요. 노동청의 특별 감사가 시작되자 은광운수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정식 대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감사를 방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강호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감사관님, 이 자료들을 보시면 산재 은폐의 실태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강호는 감사관에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의료기록, 승객 진술서, 회사 내부 문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감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은광운수가 지난 5년간 무려 10여 건의 산재를 은폐했다는 것이었어요. 강호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네요. 감사관이 혀를 찼습니다. 박정식은 산재 처리를 피하기 위해 모든 사고를 개인 과실로 조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박정식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전직 경찰 출신답게 여러 인맥을 동원해서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강호 형, 조심하세요. 사장님이 형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던데요. 성훈이가 몰래 연락해서 경고했어요. 무슨 소리야? 형을 조폭들과 연결시키려고 한대요. 그리고 형이 돈을 받고 거짓 신고를 했다는 소문도 퍼뜨리고 있어요. 성훈이의 말에 강호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럼 더 확실하게 끝내야겠네. 강호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강호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시민법률센터에서 주최하고 여러 언론사가 참석했습니다. 저는 15년간 성실히 일한 택시기사였습니다. 강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사고 당시의 상황부터 해고까지, 그리고 노무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당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강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정식이 방송 인터뷰에 나왔어요. 조강호는 회사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입니다. 박정식은 오만한 태도로 강호를 비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법대로 처리했을 뿐이에요. 사고는 분명히 기사의 과실이었습니다. 박정식의 인터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어요. 시청자들은 그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이 폭발했어요. 저런 사장 밑에서 일하는 기사들이 불쌍하다.
노무사된 기사분 정말 대단하시다. 박정식 저 사람 표정 봐라. 전형적인 갑질 사장이네. 여론은 완전히 강호의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박정식은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더 큰 구렁텅이에 빠진 것이죠. 며칠 후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국세청에서 은광운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강호가 제보한 임금 현금 지급 의혹 때문이었어요. 사장님이 기사들 급여를 현금으로 주면서 세금을 빼돌렸대요. 동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으니 이제 정말 끝이네요. 강호는 냉정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과연 강호의 예상대로 박정식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박정식은 기사들을 회사로 불러서 협박했어요. 조강호 편을 드는 놈들은 모두 해고다. 거짓 증언하면 나중에 너희들이 책임져야 할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기사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강호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면서 자신들도 용기를 얻었거든요. 사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베테랑 기사인 김철수가 대표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조강호 형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사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똑같은 일 당했어요. 우리가 증언할게요. 박정식은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권위로 누르고 있던 기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죠. 너희들 다 해고야. 당장 나가. 박정식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사들은 이미 강호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강고는 기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그동안 도와드리지 못해서요. 성훈이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생활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강호는 너그럽게 이해해줬습니다. 이제 함께 싸워봐요. 기사들은 모두 강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어요. 형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당하고만 살았을 거예요. 정말 존경해요. 나이 쉰의 공부해서 노무사까지 되시다니요. 강호는 뿌듯했습니다. 혼자 시작한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동료들과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검찰에서 박정식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산재 은폐, 부당해고, 탈세 등 여러 혐의로 정식 수사가 개시된 것입니다. 드디어 검찰까지 움직였네요. 강호는 동료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 승부를 해야겠어요. 강호는 법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재판이었어요. 박정식의 범죄 행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일만 남았네요. 강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공판 날짜가 정해졌어요. 강호 대 박정식의 최종 대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떨리죠?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기대돼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강호는 당당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정의와 법이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법정 대결의 날이 왔습니다. 강호는 이른 아침부터 법원에 도착해서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방청석에는 동료 기사들과 지지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 박정식을 법정으로 인도하시오. 판사의 선언과 함께 박정식이 들어왔어요. 과거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사님, 공소 사실을 낭독해 주세요. 검사가 일어나서 박정식의 죄목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2년간 총 13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긴 공소 사실이 읽혀지는 동안 박정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증인 조강호를 법정으로 인도하시오. 드디어 강호가 증인석에 서는 순간이 왔습니다. 강호는 당당하게 걸어 나가서 선서를 했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은광운수에서 15년간 함께 일했던 기사와 사업주 관계였습니다. 강호는 차근차근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어요. 사고 당시의 상황부터 부당한 해고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분명히 기억합니다. 내 과실이니까 내가 책임져라. 퇴직금도 포기하고 치료비도 내가 해결해라라고 했습니다. 강호의 증언은 정확하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법정 경험이 없었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변호인 질문하십시오. 박정식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증인은 현재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건으로 유명해져서 이익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호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노무사까지 됐습니까? 제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리고 약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강호의 진솔한 답변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오진희 간호사가 나왔어요. 당시 환자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목과 허리 부상이 심해서 수술도 고려해야 할 정도였어요. 오진희의 증언은 강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줬습니다. 의료 전문가의 객관적인 증언이었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있었어요. 사고 승객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강호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증인석에 섰어요. 기사분이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어요. 빙판길이라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난 거예요. 승객의 증언도 강호에게 유리했습니다. 박정식이 주장한 과실 운전이 완전히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죠. 이제 동료 기사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회사에서 제 과실이라고 하면서 해고했어요. 사장님이 평소에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올라가니까 절대 신청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사들의 증언이 계속되면서 박정식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박정식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박정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선택을 했지만 기사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증거와 증언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최종 선고를 위해 자리를 비운 후 강호는 동료들과 함께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어떻게 나올까요? 성훈이가 긴장해서 물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길 거예요. 진실이 우리 편이니까요. 강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박정식은 산업재해 은폐, 부당해고, 탈세 등의 죄로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2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법정을 나온 강호는 동료들과 눈물의 포옹을 나눴어요. 형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정말 이겼어요. 기사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이 모두 해결된 것이죠. 언론 인터뷰에서 강호는 말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승리예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자가 물었어요.
계속해서 약자들을 위한 노무사로 살아갈 겁니다.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말이에요. 강호의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특히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호는 집에서 가족들과 조용히 승리를 축하했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아들도 아버지를 새롭게 바라봤어요. 평범한 택시기사였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겠네요. 강호는 다짐했습니다. 진짜 노무사 조강호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법정 승리 후 강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강호 노무사라는 이름은 이제 노동자들 사이에서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전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들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저희 회사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당해고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매일같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강호는 모든 의뢰를 혼자 처리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정을 했어요. 약자를 위한 노무사 연합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뜻을 같이 하는 노무사들과 함께 일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강호는 동료 노무사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많은 노무사들이 강호의 뜻에 공감하고 참여했어요. 한편 은광운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박정식이 감옥에 가고 회사는 막대한 배상금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렸어요. 하지만 기사들은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어요. 성훈이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어요. 대부분의 기사들은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개인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강호의 노무사 연합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어요.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도왔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승소한 사건이 800건이 넘어요. 사무실에서 강호는 직원들과 성과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산재 승인율도 90%가 넘고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과거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이제는 대부분 승리로 끝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강호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방송국에서 노동자의 벗, 조강호 노무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시청자들에게 노동법을 쉽게 설명하고 실제 상담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PD가 설명했어요. 강호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큰 화제가 됐어요. 택시기사에서 노무사가 된 조강호의 특별한 이야기. 시청자들은 강호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다른 분들은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시작한 일이에요. 강호는 방송에서 자신의 신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는 도구예요. 방송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노동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는 노동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런 어느 날 강호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박정식이었어요.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조강호 씨, 제가 찾아와도 될까요? 박정식의 목소리는 과거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강호는 그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정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강호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계획이세요? 강호가 물었어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성실하게 살려고 해요. 다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요. 박정식이 돌아간 후 강호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호의 진짜 목표는 더 큰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강호는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박정식 씨가 찾아왔어. 정말요? 뭐라고 하던가요? 미정이 놀라며 물었어요.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하더라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강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중요한 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지. 몇 개월 후 강호는 또 다른 큰 결정을 했습니다. 노동법 교육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에요.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알려주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무지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해요. 강호는 교육센터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교육센터는 큰 호응을 얻었어요. 매주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찾아와서 노동법을 배웠습니다. 강호가 직접 강의하는 날에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당당하게 회사와 맞설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요. 법이 저를 보호해준다는 걸 알거든요. 수강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강고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어느 저녁 강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속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강호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싸우고 있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또 다른 도움 요청이었어요. 강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아침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강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서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모든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강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호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택시기사였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어요. 여보, 늦었네요. 미정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응, 새로운 사건이 들어와서 또 도와달라는 거예요? 응, 우리와 비슷한 사연이야. 미정은 이제 걱정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고생 많으시네요. 따뜻한 차라도 드릴까요? 고마워. 그런데 미정아, 나는 행복해. 네. 미정이 놀라며 물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이야. 강호는 진심이었어요.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강호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를 도와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창문 너머로 수많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속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조강호 노무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말이에요. 법은 강한 자의 편이 아닙니다. 법은 진실과 정의의 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용기를 낼 때 세상은 조금씩 변화합니다. 택시기사 조강호는 사라졌지만 노무사 조강호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약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말이에요.